개인회생 중인데 갑자기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럽죠. 실제로 회생 중에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나 회생 중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는 회생 종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고소가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고소가 들어오는지, 실제로 어떤 경우가 문제되는지, 그리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희원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회생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고소까지 들어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채권자가 왜 갑자기 고소를 하는 건가요? 네, 가장 흔한 이유는 강제집행 면탈죄, 즉 재산을 숨긴 것 같다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그런 의심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건가요? 네, 채무자는 본인 사정을 알고 있어도 채권자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만 봅니다. 폐업, 이직, 퇴거 같은 정상적인 변화도 혹시 회생 때문에 일부러 손괴된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보증금, 권리금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민감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폐업했다는 소식만 들을 뿐이지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어디로 어떻게 빠졌는지 이거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 소식만 들어도 보증금 빼돌린 거 아니야? 권리금 받았는데 숨겨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회생 신청 시점과 폐업 이직 시점이 비슷하게 겹치면 일부러 회생하려고 미리 정리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고소를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커져서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고소하는 게 아니라 정황만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법적 고소가 압박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네, 실무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전혀 별개입니다. 고소당하면 회생 종료라는 건 오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와 회생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재산은닉이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고소받으면 실제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폐업이라든가 매출 감소, 일반적인 이직 사유로는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고소장이 도착했다. 이때 바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5단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혼자 대응 금지입니다. 조사 초기에 혼자 대응을 하시면 좋은 의도로 말한 한 문장이 오해로 남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군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회생 대리인에게 즉시 알리셔야 됩니다. 이미 회생 과정에서 제출해 두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엮어서 설명하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있다면 형사 대응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사 전문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회생, 형사 두 분야가 함께 움직일 때 훨씬 안정적입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잡아주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넷째, 폐업, 이직 등 증빙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폐업이나 이직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 자연스러운 사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서 매출 감소 자료나 임대차 종료 통보, 건강상의 이유 등이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전 입증 전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형사 절차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설명할지 차분히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도 한결 편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자료만 정확히 갖추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회생 과정에서 이미 소득, 계좌, 사업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재산은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와도 무혐의, 불송치로 끝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와닿네요. 불안했던 마음도 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이 조금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고소 자체가 회생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없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초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씩 이해해 나가다 보면 분명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나아갈 길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